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김효진입니다. 지금부터 오미자 재배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미자의 식물학적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미자는 잎은 단엽 호생이고 낙엽 활엽성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작물과 잎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기 부분이 다른 작물과는 좀 다른데요. 줄기가 가늘고 또 표피 내부가 목질화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이망을 통한 지주시설이 꼭 필요한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오미자 같은 경우는 다년생 작물로서 최대로 길 경우에는 8m까지 자라기도 하는데 재배하는 부분에 따라서는 거의 4m에서 6m 정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부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잎과 줄기에서도 좀 다른 특징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신초의 굵기에 따라서 암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좋고 햇빛이 잘 들은 곳에는 암꽃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줄기 높이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햇빛이 주로 윗부분에 많이 들이기 때문에 아래쪽 부분에는 숫꽃이 주로 포진되어 있고 위쪽에는 암꽃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m가 넘는 부분에는 암꽃이 거의 99%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꽃은 한 나무에 암꽃과 숫꽃이 같이 피는 자웅동주입니다. 그래서 암꽃은 오미자가 열리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숫꽃은 5개의 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햇빛이나 영양 상태 또 수영에 따라서도 암꽃의 비율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 갈수록 노쇠할수록 숫꽃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5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갱신해서 다시 재배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작물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미자 개화와 수정인데 오미자는 반개화 시점부터 개화 후 이틀까지 대부분 수정이 이루어지고 그 뒤부터는 수정되지 않고 거의 낙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개화에서 이틀까지가 수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미자가 개화하는 이 시점의 가장 문제점은 바로 서리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미자의 재배지는 주로 해발 300m 이상의 산간지에서 재배가 되기 때문에 오미자 개화하는 4월 하순 이 시점과 서리가 맞는 시점이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최대한 서리 피해를 예방하는 기술들이 필요한데 많은 면적의 서리 피해를 예방하는 부분은 쉽지가 않아서 아직까지도 이 개화기 때 서리 피해 해결 문제가 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2015년, 16년 이 시점 이후로 계속 온난화가 좀 더 지속되다 보니까 서리 피해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개화기 때 저온 피해를 받게 된다 하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정상과실처럼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리에 노출되다 보니까 암꽃이 고사하게 되거나 또는 수정이 불량해서 정상과실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과로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가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리 피해 지형이나 연생별로 봤을 때도 아무 곳에서나 서리 피해가 발생은 하지 않고 바람이 통과하는 지역 또는 안개가 정체하는 지역 또는 찬바람이 드는 지역 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연생별로는 전연생에서 좀 피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새롭게 개발한 기술로서는 차광망을 설치를 해서 인위적으로 서리를 막는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 약 20% 정도 경감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개화기 때 저온 피해를 받으면 오미자 안에 있는 씨앗이 밖으로 돌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께서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재배하는 전 기간에 걸쳐서 이 씨앗이 돌출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하지만 생육이나 품질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돌출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이게 바로 오미자에서 좀 큰 특징이 있는 부분인데요. 리콤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콤의 법칙은 오미자를 수직으로 세워서 재배하게 되는 경우에는 생식보다는 생장에 중점을 두고 자라는 것이고 이걸 수평으로 좀씩 눕히게 되면 이제는 생장보다는 생식을 하는 그런 부분 특징이 바로 이 리콤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미자는 초반기에는 수직으로 세우는 재배 기술에서 생식에서 오미자 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수평으로 눕히는 재배 기술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미자를 수평으로 눕힘으로 인해서 암꽃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뿌리가 되겠는데요. 오미자는 아까 식물학적 특성 첫 번째 부분에서 줄기는 지상부는 최대 8m까지 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막상 캐보면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일부밖에는 뿌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작물을 바로 천근성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가뭄에 매우 취약한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수가 꼭 필요한 작물이고 점적 관수라든지 스프링쿨러 등을 이용해서 꼭 관수 시설을 설치를 해주셔야 재배가 용이합니다. 최근에는 작년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강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오미자 재배에서는 관수가 꼭 필수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미자의 과실 비대기의 강수량 현황을 보시면 연도별로도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회색 부분으로 보시는 그래프가 30년 평년이 되겠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평년에 밑도는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미자를 재배하시는 경우에는 관수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미자의 가뭄 피해를 받았을 때 증상이 되겠는데요. 지금 7월 상순에 되면은 거의 오미자가 비대가 거의 이루어지고 이제는 조금씩 성숙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직도 이런 식으로 비대가 되지 못하고 거의 쭉정이처럼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벼서 보면은 거의 이런 식으로 탈립되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농가에서는 그 해에 수확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수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관수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수량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자연 강우에 맡기는 거, 그리고 점적 관수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 점적 관수를 하면서 동시에 관비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시험을 해보았는데요. 자연 강우 대비해서 점적 관비를 할 경우에는 수량이 약 61%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미자의 식물학적 특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미자는 다른 작물과는 많은 다른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암수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재배 방법에 따라서 생장을 중점으로 두느냐, 생식을 중점으로 두느냐, 그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